안녕하세요 여러분. 플러스원 영문법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는 플러스원 영어학원 원장 고용환입니다. 자, 여러분 그동안 영문법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죠? 자,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어려워했던 영문법을 쉽고 빠르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 강의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영문법에 관해서 제가 직접 특허 출원도 했고요.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교재로 이렇게 여러분과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첫 시간인데요. 이 선생님이 만든 플러스원 영문법 전체 윤곽을 여러분에게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.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시작할게요. 자, 여러분 혹시 이 붕어빵 좋아하신가요? 자, 붕어빵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? 자, 물어보죠. 그럼 이런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좋아요. 팥도 있을 것이고요. 또요. 뭐가 있습니까? 밀가루도 있을 것이고, 또 붕어빵은 짜지 않고 좀 달달하죠.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 설탕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. 등등등등등등이 있겠죠. 자, 이때 이 팥이나 밀가루나 설탕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? 딩동댕입니다. 네, 바로 뭐랄까요? 재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여러가지 재료가 있다고 해서 바로 붕어 모양으로 붕어빵이 될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말 그대로 붕어빵이니까 붕어 모양으로 찍을 수 있는 뭐까지 필요할까요? 예, 빵 트리까지가 필요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재료와 이 재료를 붕어 모양으로 구울 수 있는 이 틀,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바로 붕어빵이 될 수가 있겠죠. 자, 마찬가지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뭐를 배울 거냐 하면 영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, 자, 하나 물어볼게요. 붕어빵을 이루는 재료가 있듯이 영어 문장도요,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영어 문장을 이루는 재료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. 그 재료에 해당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? 뭘 것 같습니까? 어떤 사람들은 알파벳이다, 하여간 여러 가지 말하는데요. 정답은 단어입니다. 단어. 영어 문장은 최소 한 단어 한 단어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.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이루는 재료는 단어입니다. 여러분, 붕어빵을 만들려고 할 때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 있습니까? 없죠. 자, 마찬가지로 영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모르잖아요.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속에 진짜 단어는 꼭 암기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셔야만 될 거예요. 자, 먼저 영어 문장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. 자, 그런데 붕어빵을 이루는 재료만 있다고 해서 바로 붕어빵이 될 수 없다고 했죠. 똑같습니다. 이 단어만 있다고 해서 단어가 자기 멋대로 배열됐다고 해서 영어 문장으로 인정해 줄까요? 안 그렇습니다. 붕어빵을 이루는 재료가 틀에 들어가야지만 붕어빵이 될 수 있듯이 영어도 이 단어들이 아무렇게나 배열되면 안 되고 이 단어들이 배열되는 그 순서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이걸 영어 문장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저랑 플러스원 영문법으로 이제 강의를 듣게 될 텐데,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해야 되고요. 두 번째, 이 단어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.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영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한 신기한 현상을 경험한 걸 확실하고요. 자, 먼저 그러면 단어 얘기 잠깐만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. 여러분, 영어 단어 적을까요? 엄청 많을까요? 영어 단어는 너무나 많아요. 그런데
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면 몇 개가 안 됩니다. 자,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. 여러분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길거리에 자동차들이 많이 돌아다니죠. 자, 외제차 말고 우리 국산차만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우리나라 차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은 그 수많은 우리나라가 만든 자동차를 좀 비슷한 특성끼리 분류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싶나요? 뭐 어떤 친구들은 뭐 크기, 작은 경차, 뭐 중형차, 대형차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. 아주 좋은 분류 기준입니다.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? 선생님은 이렇게 분류하고 싶어요.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회사로요. 자,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뭐가 있을까요? 그렇죠. 현대차가 있고요. 기아차가 있고요. 그 다음 뭐 쌍용차도 있고요. 삼성차도 있고요. 하나 쉐보레라는 차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 생산되는 자동차 회사가 총 5개인데 선생님은 이 자동차 회사를 다 잘 알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우리나라 차를 보면 이 5개 중에 뭔지 이게 먼저 들어와요. 그냥 막연하게 차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5개 중에 하나로 딱 구분해서 보게 되면 그 차에 대한 특성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. 자, 마찬가지로 이 수많은 영어 단어가 앞으로 여러분의 읽을 영어 교재에 돌아다닐 겁니다. 자, 이런 단어들을 그냥 보면 안 되고 비슷한 특성끼리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. 마치 자동차를 선생님이 5개의 기준, 5개의 안경을 가지고 보듯이 여러분도 그 분류 체계를 보고 봐야 되는데, 자, 하나 물어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는 총 몇 가지로 구분된다?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. 자, 영어는 도대체 몇 가지로 구분돼서 볼 수 있을까요? 자, 영어 단어를 비슷한 특성끼리 모아보면 몇 가지로 구분되는지 아십니까? 총 8가지예요.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? 팔품사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앞으로 선생님이 팔품사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, 지금 단어 얘기하는구나 알아먹어야 됩니다. 이해하셨죠? 자, 단어는 몇 가지로 이루어졌다? 8가지입니다. 이때 품이 종류 품이고요. 사가 단어사, 말씀사 이런 뜻이거든요. 8종류의 단어가 있다.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저는 팔품사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거고요. 또 하나, 여러분 이 8가지 종류가 되는 단어가 아무렇게나 결합되면 안 된다 그랬죠. 배열되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. 이 순서가 여러분 몇 가지일 것 같나요? 옛날에는요 한 59가지 정도 되었어요. 그래서 사람이 영어 문장을 보잖아요. 그럼 머릿속에서 순간 59가지 고민을 해서 이게 몇 번째 정도의 순서로 되어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머리 아프게 문장을 분석을 했었어야 돼요. 그러다가 59개에다가 이 제자가 나타나 가지고 39개로 줄였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39가지 종류의 문장으로 영어를 파악했겠죠. 그러나 깊은 소식 말해드릴까요? 그 제자가 나타나 가지고 다시 19개로 줄이고요. 그 제자가 나타나서 9개로 줄였습니다. 자, 여러분 9가지 순서로 여러분이 문장을 분석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? 할 마음 있습니까? 자, 하나 기쁜 소식 더 말해줄게요. 이 원래 9가지가 있었는데요. 이 사람의 제자가 나타났습니다. 1924년도의 일이었는데 이름이 오니온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니온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? 양파입니다. 양파.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양파야.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름에서 김양파씨, 고양파씨 할 때처럼 이름이 그냥 양파인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이 복잡하게 보이는 영어 문장들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까보니까 이 사람 눈에는 영어 문장이 9가지 종류의 영어 문장으로 보인 게 아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. 5가지로 보였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영어 문장은 5가지로 이루어졌다 해서 그 논문을 발표했고요. 이 논문의 발표에 따라서 오늘날 여러분이 시중에 가면 배우는 것도 이 5가지로 배우는 겁니다. 자,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? 감 잡은 친구도 있겠는데요. 오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단어는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단어들이 결합되는 순서는 5가지가 있어요. 자, 8 더하기 5는 그렇죠. 13이죠. 자,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이 13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 강의를 마무리할 겁니다. 자, 그런데
8가지 종류가 되는 이 팔품사와 그 결합되는 순서 5가지를 배울 텐데, 자, 여러분 이제 O형식이라고 하면, 이거 딱딱해, 지루해,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되겠죠. 왜? 그전 세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9가지로 배웠을 것이거나 19가지로 배웠겠죠.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날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쉬운 5가지 형식으로 배우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. 그러므로 O형식을 대할 때, 어머, 이게 웬 떡이지? 와, 진짜 대박이다. 난 행운아야. 이런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음 강의부터 이 팔품사가 뭔지, 그 단어들이 결합되는 순서 O형식이 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전체 간단한 선생님의 영문법 소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